안녕하세요. 박수생입니다. 문제 응용 2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문제 응용 1 끝난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8회차에 구성된 문제 응용 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도요, 참 좋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2에서도 저희가 좀 챌린징 하면서도 그래도 가장 정석적인 문제들로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리 한번 전체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3강에 나눠서 이 1회분을 갖다가 촬영을 하니까 한 번에 쭉 들으셔도 되고 먼저 문제 푼 다음에 나눠서 뭐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 번은 시험 보듯이 전체를 한번 풀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요. 종합 문제 1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1번과 3번입니다. 문제를 확인할게요. 자, 제목이니까요. 자, 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라고 하는 소재 설정. 글의 도입부에서는 남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거를 쓴 것이지라고 하는 그 대상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의 도입부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소재 설정. 자, 그 다음에 이 소재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돼. 중심 내용. 그럼 우리가 나오는 정보가 바로 주제에 관한 정보입니다. 즉, 뭘 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영어로 적으면요. 요렇게 살짝 적을 수 있겠네요. What is the text about?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텍스트가 뭘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그대로 적용하면요. 뭘 가지고 본문에 더 자세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그럼 뭐가 설정된다? 주제가 설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 자,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주제와 요지를 구분을 살짝 한 다음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제목은 어떻게 설정하는 건가? 자, 우선 주제를 갖다가 그대로 제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갖다가 그대로 제목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좀 밋밋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자, 이 요지가 반영된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속담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디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요지 이걸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제목이니 당연히 난이도가 얘보다는 얘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파악 못하면 제목 설정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 한번 어떻게 제목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제목이 뭐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대상 설정하고 내용 파악한 다음에 주제와 요지를 바탕으로 제목 설정한다. 그 다음에 빈칸이 2개가 나왔네요. 읽어가면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좋은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drain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런 단어 들어보셨죠? brain, drain. 이 drain이라는 게 누수라는 뜻인데 이 우수한 인력의 누수 이런 말로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의 drain이라는 대상이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있어요. 뭔가 많은 걸 벌어들여야 되는데 drain이 시키는 어떤 대상이 돼요. 얘는 우리 경제를 갖다가 드레인 시키는 거다라고 말하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를 작용하는 것들, 즉 돈을 까먹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까먹게 하는 대상을 드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에 있어서 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질병은 뭘로 표기할 수 있냐? 바로 드레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경제 성장을 갖다가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누수시키게 만들다, 뭔가를 갖다가 마이너스 요소로 되게 하다라고 해서 드레인으로 표현한다는 거. 상당히 좋은 표현이 나왔어요. 이 딜레마라는 건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순.
그 다음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외대에서요, 이렇게 모순과 역설이라는 어떤 표현을 가져오고 본문의 내용이 얘냐, 본문의 내용이 얘냐, 또는 이제 강조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구분을 못한 답을 못합니다. 우선 모순은요, 여러분들 아이러니라고 이렇게 보통 쓰죠. 얘는 paradox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딜레마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봐요.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입니다. 창. 다 뚫는 창이야. 다 막는 방패예요. 뭐든지 다 막아낼 수 있대. 자, A라는 대장장이는 다 뚫는 창을 만든다고 광고하면서 물건을 팝니다. 자, B라는 대장장이는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만들고 물건을 팔아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벌어지죠. 어떤 마을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 어떤 마을에서 이걸 만들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대장장이가 만나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돼요? 얘는 우선 다 뚫어야 되죠. 얘는 뭐 해야 돼? 또 다 막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만나면 서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죠? 자, 둘이가 만나면, 즉 모순되는 두 대상이 만나면 딜레마가 설정됩니다. 딜레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 자, 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순되는 두 대상이 만났을 때 뭐가 형성된다? 실질적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모순과 딜레마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역설은 뭐냐? 자, 겉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돼.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리가 숨어 있는 거. 그걸 역설이라고 해요. 자, 겉으로는 말이 돼야 된다, 안 된다? 실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존재하고 그것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리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딸이 태어났어, 딸. 그 딸이 이제 뭐 10개월 됐다고 할게요. 그럼 한창 아빠가 뭐 해야 돼요?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딸에게 여러 가지를 갖다 아빠의 존재도 확인시켜주고 이 부모라는 어떤 그런 부모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내가 딸과 아내를 위해서 24시간 중에 나는 20시간을 나가서 일할 거야 이래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자는 시간도 없는 거죠. 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아빠가 뭐라고 하냐? 우리 딸과 아내를 위해서 나는 20시간 일합니다 라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시기 때는 딸과 뭐 해야 돼? 부모가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돼요. 근데 전혀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 아버지가 이 딸아이의 분유를 사주기 위해서는 하루에 2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구조, 그런 부조리한 어떤 사회 구조가 내면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아니, 부모가 딸을 위한다 그러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딸 얼굴도 못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사회 자체가 이렇게 일하지 않고서는 가정을 갖다가 먹여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부조리한 게 들어있다라고, 그 내면의 어떤 진리 같은 게 숨어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순과 딜레마와 역설. 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제가 이런 부차적인 걸 설명한 이유는요, 나중에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버리지라는 거는 보험료 적용 범위라는 뜻이야. 자, 이 커버리지라는 뜻은 보험료 적용 범위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bankruptcy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파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3번에 이제 언더라인드 돼 있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 써놨는데, 많은 가정들은 자, 한 번의 하나의 질병 그리고 한 번의 사건이래요. away from, 뭐로부터 하나의 질병과 하나의 사건으로 떨어져 있나? financial ruin이라는 건 재정적인 파탄이야. 그러니까 집이 완전 무너진다는 거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 하나 걸려버리면 또는 이런 사고가 하나 나면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험의 적용을 못 받는다거나 그 가정이 뭔가 있겠죠. 아직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답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질병 하나
걸리면 끝나버리는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사실은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보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제대로 갑자기 뭔가 불행이 생기면 보험이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안 되면 질병 하나 걸리면 뭐 해야 돼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집도 뭐 잘 사는 집이 아니겠지만, 자, 앞으로 가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잘 빼내야 돼. 뭘 가지고. 첫 번째 문장 보니까요. One of the biggest blank, blank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블랭크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제 딱 보면 자, 이게 뭐뭐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에 소속돼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얘가 얘랑 같은 맥락이야. 그러면 얘하고 같은 맥락에 얘가 되는데 주어가 원이고 is가 되니까 같잖아. 얘랑 같으면. 근데 여기 읽어봐요. 건강보험의 높은 비용, 그럼 마이너스죠. 얘도 마이너스밖에 안 된다는 걸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여기에 소속돼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얘가 얘니까 결국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건강보험의 비싼 뭐가 되는 거예요? 비용. 자, 건강보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가 마이너스네. 그럼 열나 비싸다라고 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뭐 할 수가 살 수가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이 보험료 관련돼서 변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해준다기보다는 직장을 통해서. 근데 직장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험 자체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많은 가정들이 질병 한번 걸리고 또는 사건 한번 걸리는 거 떨어져 있다. 즉 파산, 재정적 파산. 그러니까 재정적 한번 딱 파산 되는 상황은 뭐냐? 질병 하나나 아니면 사건 하나 딱 걸려버리면 그냥 끝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이 보험과 관련된 얘기로 해서 이걸로 이끌어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슈런스 코스트는 자 볼게요. 인슈런스 코스트는 reduce라는 건 줄인다라는 거예요. 뭘 줄이냐? 실질적으로 이 일하는 사람이 take home pay.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pay가 월급이야. 근데 월급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죠. 여기서 뭐 떼고 뭐 떼고 뭐 뗀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떼고 나면 실제 갖고 가는 돈이 있죠. 그런 걸 갖다가 take home pay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take home pay를 갖다가 가져가는데 대디아하는 정도가 되는 that is both appreciated and unnecessarily large. 그러면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동시에 불필요하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어마어마하게 클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실질적인 돈을 갖다가 줄인다. 그러면 인슈런스 코스트 돈 내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기업에 가서 저 보험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는 돈이 지나치게 많다. 그럼 계속 이 미국 사회 내에서 이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때려내고 있는 거야. 자, 동시에 healthcare cost, 이런 건강보험 비용은 are consuming. 자, 뭐 하고 있냐면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를 갖다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뭐의 목인데요. 연방 그리고 주 정부의 예산안. 예산이라는 거예요. 연방이요. federal. 그 다음에 주정부가 state.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는 거죠. 근데 각기 이제 자치가 허용되면서 거의 뭐 개별 국가라고도 봐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 협동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겠죠. 자, 하여튼 그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강보험 비용이라는 게 개인도 뭐 하는데? 개인의 수입도 갉아먹지만 이 정부의 수입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랑 연관성, 응집성의 관점에서 항상 문장과 문장은 연계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냐?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려는 거야. 딱 봐도 수치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뭐가 나요? 구체적 진술이 튀어나오니까. 자, 앞에 나와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건강보험이 다 그냥 갉아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 정부는 뭐 하는 거야? spends, 씁니다. over, 조야, 조. 그러니까 2조 이상의 어떤 달러를 갖다가 다 써버린 거. 어디에 써버리냐면 바로 이 healthcare system.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우리가 헬스케어 때문에 정부가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갖다가 뭘로 통해서?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뒷받침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spend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spend가 있는데 spend 다음에 돈이 나왔죠. 그러면 돈을 쓰다야.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 와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건 이런 거죠. spend 다음에 시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in이 나왔을 땐 동사 ing. 근데 이게 생략돼서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자, 그 다음에는 on을 쓸 수가 있어요. 뭐뭐에 시간을 쓰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이건 자주 봤으니 요거 예문만 한번 볼까요? I spent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on을 썼어. 자, 지금 보시면 spend 시간 on이야. 이때 이제 on이 쓰였으면 명사였죠. 그래서 on the project 이렇게 쓰는 거야. 나는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난 공부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I spent a lot of time studying. 동사가 오면 studying 같이 ing가 붙이지만 전치사 on이 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시간과 관련된 spend고요. 그 다음에 spend는 자, spend 비슷하게 이 돈을 쓸 수 있어요. 돈일 때는 저게 뭐가 된다? 전치사 on이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쓴다 하더라도 on이 오는데 얘랑 같이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둘 다 명사가 이렇게 와야 돼. 명사. 온 다음에 명사가 오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넘어가서 또 계속 한번 질문 읽어봅시다. 자, 동시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요.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나와. 그러면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을 가지면서 앞에 있는 시간을 갖다가 꾸며주는 관계부사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관계부사.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시간이 나왔을 때 관계부사는 when으로 써야 되는데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거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테인은 우리가 뭔가를 억제시키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잡아내다. 우리가 물가가 잡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비용을 잡아내기 위해서, 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비용을 갖다 어떻게 조치를 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we can't stand by, 가만히 서 있다라는 거.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 as 하기 때문에 볼게요.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lack healthcare. 자, healthcare에 뭐가 부재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헬스케어와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이 보험의 범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뭐 감기 하나 걸렸을 때 이 감기 걸려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건 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이게 삐걱했어. 그랬을 때 갔을 때는 엄청나게 보험료를 많이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 커버리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앞에 있는 이제 drains와 coverage 요걸 이제 빼내시면 돼요. 자, 앞에 잠깐 가서 이 빈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빼냈죠. 그럼 해서 넣어봐요. 자, 가장 큰 누수. 우리가 지금 이 미국 경제 내에서 이 경제의 어떤 에너지나 아니면 금전적인 측면에서 누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높은 건강보험 비용이라는 거. 그러면 이 가정에서
건강 비용으로 돈을 많이 뺀다라는 건 가정에 있는 돈에 많은 누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drain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잡아내고 답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미 이제 drain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좀 뻔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coverage 그걸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뭐가 나와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데 이런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단순히 문제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갖다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가 뭐가 나오면 좀 좋겠어요? 근본적인 근거가 나오면 좀 좋겠죠. 근거. 자, 그 근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헬스케어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unhealthy. 만약에 건강보험을 제대로 혜택을 못 받아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 노동력이 형성됐어. 그러면 얘네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노동력으로 뭔가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뭐 하겠어요? 건강하지 않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손실이라는 거야. 고로 뭐 해야 된다? 당장에 우리가 헬스케어를 갖다가 제공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뭐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제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이 헬스케어를 갖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이 이제 쭉 나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버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다.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당장에 헬스케어를 갖다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 사항은 없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자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는 글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문제점 지적. 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어떤 근거가 살짝 나오고 대안 촉구. 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건 뭐야? 보험이 문제가 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잘 반영하는 답을 고르시면 돼요. 자, 요지 측면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1번이 몇 번이 되겠어요? 우선 뭐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헬스케어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또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헬스케어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당장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헬스케어 개혁을 당장에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근데 딱 그 전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다 꼴르는 건 진짜 쉬워요.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갈 때 이런 패턴에 대한 감을 좀 가지고 글을 읽어내려 가셔야지만 이렇게 답을 좀 명확하게 낼 수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봅시다. 다음 질문 4번과 5번. 4번은 제목으로 또 가장 적절한 거 했는데 1번을 조심하세요. 1번. 자, 여기 1번 좀 조심할 거 제가 체크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5번은요. Y라고 해서 세부 내용 파악. 내용 일치가 아니에요. 내용 일치는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해서 내용 일치와 불일치인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이렇게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본문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세부 내용 파악이란 건 뭐냐면 네가 읽다가 특정 A라는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를 잘 읽어서 거기에서 답을 구하라 이 말을 한 거야. 그럼 세부 내용 파악은 만약에 문제를 안 읽었을 때 본문을 쫙 읽어나가면서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본문을 쫙 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읽으면 얘가 어디 있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를 안 읽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어디가 중요한지 알아 몰라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몰라요. 그러면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파악하게 돼 있어. 아주 세부적인 걸 파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지금 문제 유형이 뭐야? 세부 내용 파악이란 말이야. 그럼 세부 내용 파악이라는 건 정말 어떤 특정 정보를 빼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먼저 문제를 읽는 이유가 이런 세부 내용 파악이 나올 경우에는 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읽어버리는 거야. Why did some critics? 왜 어떤 비평가들은 doubt, 의심을 했냐? The antiquity. 이 antiquity라는 건 오래된 것.
이 오래된 거. 이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글이라는 걸 갖다가 왜 의심했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야. inscription이라는 거 이제 글이니까 새겨진 글. 자, 뭔가에 새겨진 글이 있는데 이 글에 얼마만큼 오래됐다라는 이제 고대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왜 의심했는지. 자, 본문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한번 파악하면서 답을 4, 5번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도입부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1979년에 자, 뭐가 발견됐냐? 고고학 어떤 발견이 하나 있었네요. archaeology 여기 나왔죠. 고고학의라는 뜻이야. 그럼 이제 막 땅굴 파다가 뭔가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revealed 뭘 드러내냐? 대디아라는 걸 이제 드러낸대요. 자, 제사장들이 읽었던 자,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축복할 때 이제 말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 축복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그 기도서, 그 서가 드러났습니다. to be. 자, 뭐로 밝혀졌냐면 the earliest, 가장 오래된 biblical passage, 성경의 한 구절, 말씀으로 발견됐다. ever found,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걸로. 자, 지금까지라고 해석하면 돼.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가장 오래됐다라고 여겨지는, 아직 지금 뭐 한 거? appear, 보인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제 중심 소재는 얘네. 최근에 발견된 고문서인 priestly benediction 이렇게 쓰면 되겠다. priestly benediction.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뭔가 교회가 됐던 뭐 카톨릭이 됐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이게 가장 오래된 성경의 말씀 구절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 했다는 거? 최초라는 거, 최초. 정통성이 있는 거죠, 정통성.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 그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갖다가 몇 명의 학자들은 뭐 하고 있다? doubt, 의심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Why라는 게 나와야 돼. Why? Two tiny strips of silver. 자, 두 개의 아주 가는 두 개의 strip이라는 건 이렇게 선을 말하는 거. 두 개의 가느다란 선으로 된 은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은은 entirely like a miniature. 자, 볼게요. 자, 온드라는 거는 이렇게 wind의 pp야. 그래서 이렇게 써요. 그럼 주어가 지금 계속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로를 한번 쳐봐요. 이렇게 이걸 주어라고 그러고 여기 were initially dated 이렇게 나오네. 동사.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tiny strips of silver 그러면서 이게 동격 처리를 할게요. 동격. 그 두 개의 은색 스트립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은 자, 운드탈에 아주 빡빡하게 서로 꿰매 있는 거야. like 뭐와 같이 아주 작은 스크롤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글이 있잖아요. 글을 이렇게 만 걸 말하는 거.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하면 또 말릴까요? 그래서 이 아주 가늘한 두 개로 이제 말려 있으니까 이렇게 말려 있어요. like 뭐와 같이 miniature scroll, 아주 작은 이런 스크롤 같이. 그리고 bearing the inscribed words. bear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 뭘 가지고 있냐면 새겨진 단어들. 그러니까 새겨진 말들을 가지고 있대. 새겨진 말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걸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요걸 네모치고 자, 요거는 여기 있는 요거 각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미니어처 스크롤처럼
빡빡하게 뭐 돼 있다는 거. 첫 번째 정보가 그렇게 말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짜여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뭘 가지고 있냐면, 자, 새겨진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bear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빡빡하게 이렇게 묶여 있고 각각이 또한 이런 새겨진 단어를 갖고 있는 바로 은으로 구성된 이 두 스트립은 initially 초기에는 자, 날짜가 추정이 됐다라는 거야. 초기에는. 그러면 초기라는 단어는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이제 기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날짜가 나왔냐? 17세기, 7세기 후반이에요. 7th century, 그러니까 7세기 후반. 7세기 후반인데 보니까 기원전이네요. 자, 그러면 최초로 발견됐을 때 초기 얘가 얼만큼 오래됐냐라고 생각했는데 BC, 자, 기원전 7세기로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그러나 doubts persisted. 자, 지속되다는데 없어지지 않고 지는데 의심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 중심 소재, 여기 새겨진 글들을 봤는데 그게 7세기라고 처음에는 기원전 7세기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심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속이 됐다라는 의심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뭐가 나오겠어요? 근거가 나오겠죠. 여기 부분이 바로 Y가 나오겠다. 그 근거가 뭐냐면 the silver. 자, 글자가 생겨진 이 실버로 구성된 스트립인데 그것이 뭐한다? cracked, 깨졌다라는 거야. 그리고 corroded, 부식되다. 여기 부식되다. 부식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많은 단어들과 그 다음에 그 선들이, 글들이, 이제 글 쭉 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단어가 구성된 문장 있죠. 문장.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단어들과 문장들이 were unreadable.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럼 요 부분들에서 이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답이 몇 번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Why did some critics doubt the antiquity of the inscriptions? 그 이유가 처음에 the scrawled, 이게 아니죠. 부식된 거와 그 다음에 cracked, 뭐 깨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읽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3번을 잘 보시면 이 은으로 구성된 이 돌돌 말은 요것이 scroll이 뭐하다라는 거야? were fractured, cracked라는 말과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unreadable을 뭘로 쓰고 있어요? illegible, 똑같은 말이에요. unreadable. 그러니까 읽을 수 없는 거.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거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세부 내용 파악이라고 하는 이런 5번 문제는 내가 이걸 먼저 읽어야지만 지금처럼 글을 읽다가 그 문제를 기억하면서 이 부분의 정보가 나오기 시작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야. Some critics, 어떤 비평가들은 또 주장하다. content가 주장하다. 대디아라는 걸 주장합니다. The artifacts, 바로 이러한 보통 예술품, 공예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strips를 말하는 거죠. only from, 단지 몇 세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이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때리면서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뭐야? 이거 3세기, 기원전 3세기일 뿐이고 제일 오래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중요성도 less important,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때려버린 거야. 근데 이제 다음 문단 딱 넘어가면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얘 말대로 이것이 7세기가 아니라 더 이후에 나온 것이며 그 다음에 3세기라고 3세기 7세기 아니니까 3세기 더 이제 7세기 이후에 나온 것이며 중요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이제 얘네들이 뭐 한 거야? USC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이런 고고학자들이 실험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밝혀내는 거죠. 한번 봅시다. USC archaeologists, 얘네들이 have now, 자, 다시 뭐 하는 거야? 재검토하는 거야. 자, 이때 재검토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해석되냐, 저렇게 해석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에 뭐예요? 얼만큼 오래됐냐, 안 됐냐, 그 중요성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 inscription, 그 내용을 갖다, 그 쓰여있는 글을 갖다가 재검토했습니다. 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사용한 거예요.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시 조사했어요. The words, 자, 단어들이
자, 여기 은으로 돼 있는 스트립에 써져 있는 그런 단어도 여전히 do not exactly rip off the silver. 자, 은에서 추출이 되다, 은에서 이제 드러나다. 근데 여전히 드러나야 안 들어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그럼 여기까지만 따지면 우선 판독이 잘 됐거라는 맥락이 안 된다는 맥락이. 근데 다시 한번 뒤질 거. 그러나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것이 잘 추출되지 않지만, 자, 과학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They could be. 자, 얘네들은 자, 온전하게 뭐 될 수 있다? 읽혀진 다음에 온전하게 읽혀지고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야. 자, 새로운 뭘 사용했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that 또 that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지금 여기 보니까 say that and say that. They were indeed. 자, 얘네는 실제 뭐다? 가장 오래된 거다. 라는 걸 밝힌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떤 글인 거야? 뭐가 발견이 됐는데 몇 세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다른 놈이 자꾸 나가서 찝적대는 거야. 아니야,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중요하고 오래됐다는 걸 다시 밝혀주는 거야. 그럼 이제 답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이 4번을 잘 봐야 돼요. 1번에서 이 스크롤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용은 재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까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 기도라고 그랬어요. 끝났어. 근데 이거의 기원이 몇 년도까지 되는지 그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증명을 한 거죠. 근데 실제 증명을 했더니 진짜 7세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글에 대한 새겨진 글이 정말 실제 그렇게 오래됐는지를 증명하는 글인 거예요. 증명하는 거. 누굴 통해서? 이런 고고학자를 통해서 증명한 내용. 자, 요거 좀 조심을 하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빗나갔을 거예요. 그건 그냥 아니다 할 것 같은데 1번을 가지 않는 걸 제가 한번 강조를 하고 4번 문제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저희가 두 지문을 봤는데 이 문제 응용 1에서 다뤘던 것도 상당히 난이도 있는 것도 많고 또 풀만한 것도 있었어요. 문제 응용 2도 괜찮은 지문하고 이런 게 좀 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거나 섞여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동영상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